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이 이곳저곳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듯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후 기증 등이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생존 시 기증에 대한 인식과 나눔은 어렵기만 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기증의 실정과 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월 초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탈북자 주명희 씨의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주명희 씨는 3년 전에 탈북하신 분인데요. 같이 하나원에서 같이 생활했던 손하나 씨를 통해서 이식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날 이제 수술 승인 신청서를 손하나 씨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제출을 했죠. 근데 이제 승인 요청을 했더니 이제 반려가 된 겁니다. 주명희 씨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호자 동의 서명이 없었고 병원이 아닌 장기본부가 신청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호자 동의가 성인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승인을 불승인한다 그런 건 없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실 때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하거든요. 의료법에는 보호자가 없어도 수술을 해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산병원이 그렇게 보호자가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막 그냥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에 장기본부 김동엽 실장은 질병관리본부와 병원이 생존 시 기증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살아서 하는 기증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나 아산병원이나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를 통해서 지난 24년 동안 한 960여 명 정도가 살아서 이제 신장을 기증하셨는데요. 기증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으셨어요. 그러면 보호자 동의를 받으려면 북한까지 가서 동의 받아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기증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수술을 못하는구나 이런 절망도 생기고. 병원은 탈북자 주명희 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진다면 우리는 윤리위원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본부는 이번 주명희 씨 사례 외에도 생존 시 기증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에 제천에 사시는 두 목사님이 서로 오랫동안 젊은 시절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목사를 위해서 기증한다고 하니까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문에 기사가 되면서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사후 기증이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생존 시 기증에 대한 인식은 힘든 것이 실정입니다. 일부 장기 밀매단으로 인한 국가적 지양 분위기가 순수 장기 기증자와 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